상해 종합지수나 심천의 경우는 홍콩 대비는 조금 비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1월달 중국 자료 전망이 나와서 기존에 이제 연간 전망 좀 업데이트 드리면서 최근에 크게 개선되고 있는 중국과 홍콩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이 차이나 플레이의 재구성이라고 이제 정리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의 경우는 위안화 자산, 그리고 중국과 홍콩의 벤치마크 지수 투자, 그리고 국내의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좀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미 최악의 시기는 지난 10월 달에 통과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라든지 혹은 국내 이제 테크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느 쪽을 좀 더 좋게 보셔야 되는지를 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좁혀가는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성은 일단 앞단에 저희가 올해 중국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배경들이 결국 최근에 시장을 좋아지게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숙지를 조금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제 저희가 최근 이슈들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간 전망 10월 달에 발간한 이후로 11월 달에 중국의 상황이 급진적으로 이제 개선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자체가 좀 빨라지면서 첫 번째 올해 있는 변화는 올해 전체적인 연간 성장률과 경기 경로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경기 경로는 여기 보시는 점선처럼 뚜렷한 V자 경로를 좀 보일 것 같고요. 1분기를 바닥으로 중국의 경기나 기업 이익은 2분기 그리고 4분기를 고점을 향해서 상향될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4분기와 1분기는 좀 하향 조정했다. 즉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좀 깊게 내려갔다가 좀 더 그 폭이 높게 올라오는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변화는 결국에 올해 이제 리오프닝하고 부동산 경기가 상반기에 이제 연착륙을 하는 이 그림이 상당한 좀 임팩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리오프닝은 비단 소비 쪽만 임팩트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상당히 부진했던 서비스업이라든지 또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좀 선순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리오프닝을 되돌릴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일부 부침이 계속 있고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작년 저희 상반기에 겪었던 리오프닝과 유사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정책적으로 보면 올해는 내수와 소비가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 5년 동안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공급적인 정책에 좀 많이 집착을 했었고요. 그래서 과잉 부채라든지 과잉 재고라든지 과잉 설비라든지 또 금융권의 디레버리징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하다가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과 반독점법 이런 쪽에도 이슈들이 좀 있었었죠. 올해의 경우는 경제공작회의 내용으로 보면 내수 얘기를 했고 소비를 최우선 순위로 이제 잡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2098년, 2008년,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소비를 최우선 순위에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는 중국의 기업들과 민간 가계 또 민간 기업들을 소위 말해 좀 건드리지 않고 규제하지 않는 밀어주는 쪽으로 이제 정책들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수주 관련해서 중국의 소비주라든지 규제를 받았던 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즉 부동산이나 최근에 이제 좋아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큰 분위기 자체가 내수 부양책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변화는 그 부양책의 퀄리티가 상승한다고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통화정책을 하든 재정을 쓰든 그 효과가 되게 반감이 되고 통화정책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어도 중장기 대출이 급감하면서 실제로 그 어떤 효과가 잘 나지 않는, 즉 방역이나 어떤 그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순위다 보니까 정책들이 표면적인 수치 대비해서 작동하지 않았고 저희가 아무리 지표를 쪼개서 보더라도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었던 해였다면 올해는 일단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특히 상반기의 경우는 저희가 주목해야 될 핵심 키데이터, 그러니까 올해 정말 한 데이터를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중장기 대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중장기 대출은 중국의 지수형 투자, 중국의 밸류에이션 이런 걸 또 오히려 선행하는 지표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반등을 하게 되면 최근 중국 시장의 이제 흐름처럼 크게 하락하지 않는, 굉장히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중장기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방향으로 여름까지, 이후까지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부양책 효과 이제 좀 국내에서도 잡힐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가 올해 중국의 그 레버리지 주체가 좀 바뀌게 됩니다. 뭐 최근 한 2, 3년 동안 중국의 부채를 일으키고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주체는 정부, 그리고 제조업 쪽의 소수 육성 산업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부채가 발생을 했다면, 지금 이미 바닥권에 있는 가계 부채라든지 또 민영기업 중심으로 부채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금리가 이미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엔 투자할 생각들이 없었고 레버리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올해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뭐 모기지나 컨슈머론이나 또 기업들의 대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중국의 뭐 에너지나 또 신재생 배터리, 전기차, 또 여러 가지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그 제조업 쪽의 주도주들이 올해는 이제 반대로 눌렸었던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쪽의 대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도주가 조금 분산되거나 조금 주도주가 조금 상반기에 바뀔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눌렸던 쪽이 좋아질 때 홍콩의 시가총액이 높은 서비스, 부동산, 플랫폼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홍콩이 상반기에 조금 본토 대비 탄력적일 수 있는 요인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국 관련 시스템 위험은 제가 차후에 나중에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이미 4분기를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 신용 위험은 이미 좀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는 1분기에 정점을 지난다고 보시면 되고, 미중 금리 차가 이제 최근에 최악을 지나면서 이제 축소되기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최근 미국 금리가 연초에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큰 틀에서 올해 방향성으로 보면 누가 봐도 미국 금리는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 금리의 경우는 이제 좀 내려갈 확률 혹은 더 못 올라가는 확률 대비 중국의 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지난 10월 달 저점으로 국제 10년물 금리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환율을 방어하고 외국인 수급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심이 가장 최근에 많은데요. 이미 뭐 일부 시세는 분출 좀 하고 있고, 뭐 이 부분이 이제 좀 불확실성이 또 이제 춘절 이후 있을 수 있다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결론부터는 정책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리오프닝을 역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사망자나 위중증에 대한 발표가 없는 부분 매우 아쉽습니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집단 감염이 정점에 이제 가시성이 좀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중국의 집단 감염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1, 2선 대도시인 18대 도시의 지하철 승객 수가 YY로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또 100대 도시가 러시아 혼잡 지수, 그러니까 혼잡한 도로 쪽의 상황이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좀 보면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그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1월 초에 이미 마이너스 한 70%까지 갔던 지하철의 경우는 마이너스 한 50% 정도까지 축소가 되면서 여전히 안 좋습니다만, 집단 감염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들, 또 기존의 광저우 같은 초기에 걸렸던 도시들은 이렇게 우리로 치면 수도권, 서울 같은 지역의 경우는 이미 1월 중순 전에 피크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그림이 춘절 전까지 집단 감염이 이렇게 다 1차 피크를 형성하지 못할 걸로 봤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이미 1월 춘절 전에 1차 피크가 지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즉, 중국의 경기 지표의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그 4분기와 1분기 성장률 전망치나 경기 전망이 내려온 상태입니다만, 월간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당초에 뭐 2월, 3월쯤 돼야 경기가 반등할 수 있었던 분위기에서 이미 12월하고 1월달 지표를 뚜렷한 바닥으로 시장이 인지하고 계속 전략적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에 어느 부분부터 좀 더 회복될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소비 전망치를 올해 연간으로 좀 큰 폭으로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1분기를 바닥으로 혹은 4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크게 반등할 걸 보고 있는데, 사실 반등에 이제 여력이 많다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의 2019년부까지 저희 팬데믹 직전까지의 그 중국의 소비의 기존의 추세대로 연결이 됐을 때 지금 대비해서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를 조금 품목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화장품 같은 것들, 또 중국의 인테리어나 부동산 관련 소비가 거의 마이너스 한 30% 정도 추세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업사이드 여력이 될 거고, 전체 소매 판매는 대략 마이너스 20% 정도 추세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력들이 과거 신흥국이나 국내 이제 리오프닝 사례를 보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출입국자라든지 뭐 여행 관련된 수요는 뭐 마이너스 90%대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소비가 과연 회복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게 중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4분기에 역대 최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또 가계부채 증가율이나 이런 것도 10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서 일단 어떤 자극제라든지 계기에 의해서 사실은 상당히 올라가기가 쉬운 최악의 소비 이제 바닥권에 있는 소비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초과 저축이라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가계가 기존의 가계 예금 대비해서 추가로 훨씬 더 추세 대비 많이 저축한 액수도 7조 RMB, 즉 GDP의 거의 6% 넘는 수준까지 초과 저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의 그 상황에 따라서 소비 여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국의 이 소비 여력에 대해서 좀 낙관하는 부분은 모든 지표가 일단 10년 내 바닥인 수준에서 상당히 올라오기가 쉽다라는 부분과 중국의 경우 특별히도 그 서비스업 고용의 비중이 70%에 가까이 오는 상황인데 서비스업 고용이 올해 이제 2분기부터 리오프닝 과정과 함께 어떤 인력 공급난과 함께 임금 상승이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재 쪽에 어떤 판매 촉진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상반기에는 아마도 서비스업 고용을 저희가 추정을 하면서 중국 쪽의 소비재 쪽에 어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동력을 갖게끔 뒤에서 밀어줘야 될 텐데 1분기 예상되는 부분이 특별국채 발행이나 기존의 이제 가전이나 자동차 쪽에 대한 일부 보조금을 좀 더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형태, 그리고 특별국채 같은 발행을 통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사실상 격리지원금 형태를 대체하는 소비 쿠폰 같은 것들을 3월 전인대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1, 2월 달에는 정책들이 좀 공백인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즉 돈 없는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주도로 나오는지를 좀 팔로우업을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단에 1분기에 좀 확인할 사항 두 가지가 좀 남아 있는데요. 뭐 지금 방향으로 보면 금융시장으로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숙제가 남아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가 기존에 이제 헝다 같은 공급자들의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회생시키는 방향 혹은 개입을 해서 올해 연명을 시키는 형태로 이미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기업들 문제는 없습니다만 없다기보다 이제 줄었습니다만 주택 수요, 즉 가계 쪽의 수요가 회복되고 가격이 안정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1분기를 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 집단 감염 이후에 춘절 연휴 직후부터 주택 거래가 회복되는지 좀 팔로우업을 드릴 예정이고요. 뭐 가장 큰 원인은 가랑비에 옷 젖듯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하 효과나 행정 규제가 완화된 효과들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거란 부분을 보고 있고 가격이 팬데믹 고점 대비해서 중국 전체 주택가격 평균 한 20% 이상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실수요가 올해 상반기에 들어올 거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고 사이클이 언제쯤 끝나가느냐. 특히 재고 조정이 지금 지난 5월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재고 조정이 좀 많이 진행된 품목들이 국내 대중국 수출주들과 주로 많이 연결되는 테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고 조정에 좀 후반부에 진입하면 원재료나 중간재, 즉 대중 수출주 중에 이제 주력 품목들인 반도체 이런 것들이 먼저 회복되고 수입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고 조정의 어떤 회복 신호들, 그러니까 수입들을 재개하는 신호들을 1, 2월 달에 좀 PMI나 PPI 같은 지표들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차이나 플레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위안화 환율,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중국의 주가, 홍콩과 본토의 이 지수는 여전히 비싸지 않고 여전히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는 상황에서 해소될 수 있는 그 리스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2월에 조정 기회가 있다면 계속 비중 확대하는 전략을 권고를 드리고요. 위안화 환율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6.8, 6.9까지 상당히 조금 그래도 최악의 약세 국면을 좀 통과했습니다만 여전히 할인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해서도 적극 매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달에 중국의 경우 깜깜이 상황입니다. 지표는 늦게 발표되고 사망자나 리오프닝이 잘 되고 있는지는 감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결국에는 지하철이나 도로 혼잡 지수 같은 이런 간접적인 그 트래픽 지표들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점차 낮아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집단 감염 1차를 통과하는 시점에 중국의 중장기 대출이나 장기 금리나 주택 거래 같은 데이터를 볼 것 같습니다. 중국이 중장기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자금 수요가 회복되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
장기 금리는 결국에 침체를 벗어나는 징후이자 또 자금 수요를 또 나타내기 때문에 데일리로 계속 텔레그램이나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업데이트 드릴 예정이고요. 결국에 주택 거래가 회복되는 게 마지막 숙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보고 있는 저희의 이 주택 거래 관련된 지표들도 신중한 낙관을 하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할 예정입니다. 차이나 컨슈머와 재고 조정 중간재 두 가지로 업종 전략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컨슈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소비재 쪽에서 음식료나 소비재를 파는 전자상거래, 그리고 의류나 스마트폰 형태로 압축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교체 사이클이나 전반적인 재고나 수입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바닥 징후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저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좀 비중 확대 준비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고, 재고 조정 탈피하는 반도체, 화학 이런 쪽도 국내 입장에서 조금 더 민감할 것 같은데 테크 쪽 사이클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의 경우도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상해 종합지수나 심천의 경우는 홍콩 대비는 조금 비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외국인이 이제 계속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의 이제 홍콩 대비 언더퍼폼 구간은 1월까지는 이어지겠습니다만 2월에 좀 회복하는 패턴을 계속 예상하고 있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상반기 예상 밴드를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승 H 기준으로 상단을 8,200까지 지금 올려놨고, 단기적으로 10월 이후에 좀 가파르게 한 40% 이상 오르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이제 갓 PBR 기준으로 100까지만 온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러우 사태 이전 혹은 지난 10월 달에 당대 이전에 차이나런 이슈 관련된 충격 이전으로 그냥 정상화된 정도 수준이고, 단기적인 어떤 조정 압력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지금 현재로서 악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홍콩 쪽의 서비스나 플랫폼, 금융 쪽의 이런 회복들을 전반적으로 좀 낙관하시면서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또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그 지표들이 이제 조금씩 확인이 되면서 지금 이런 말씀드린 것들을 또 한번 확인해 드리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